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Who Gets into Top Engineering Schools 이라는 제목 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지원자가 많은 공대, 그러니까 누가 좋은 공대에 입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듯이 미국에는 참 많은 공대가 있죠. 결국 모든 대학교에서 공대가 있고 아니면 공업 중심적인 학교가 있는데 이 지도에서 나와 있듯이 흔히 말하는 칼텍, UC 버클리, UCLA 정도 빼놓고는 다 이제 동부에 조금 많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학교 수가 그냥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많은데 왜 공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적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나 좋은 공대만 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공대를 간다는 거는 결국 본인의 직업은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원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다면은 굳이 학부 때부터 상위 공대를 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 과학이 튼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접근성이 강한 학교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다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막상 공대를 가고 싶어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공대 가니까, 그리고 요새 막 스템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공대를 지원하는데 많은 경우 제가 애들과 상담을 하고 이제 원서 작업을 해보면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인 그러면 좋은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수학과 과학, 즉 기초 과학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쳐요. 그리고 내가 과학을 잘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단순히 본인이 학교의 수업에서 A 받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다 충족해 줘야 됩니다. 먼저 AP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AP, Calculus, A, B, B, C까지는 다 들어줘야지 내가 수학을 조금 하는구나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 공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두 과목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수학이랑 물리요. 물리입니다, 과학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반드시 AP 물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AP 케미스트리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P 바이올로지입니다. 이와 같이 AP 과목에서도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면은 과학도 어떤 AP가 더 중요한지 위계질서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예요. 물리는 1, 2,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물리 1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물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칼텍이나 MIT나 상위 대학교 가는 애들은 물리 2, 3까지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AP 물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물리를 잘한다, 그런 오해에선 빠져나오시고요. 물리를 그래도 꼭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바이오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학생들, 과거에 좋은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대학교 수업을 많이 들어요. 이 대학교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자매 결혼 맺은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은 방학 동안 한국을 오든 미국에 있든 여름 계절 학기를 들어요. 이와 같이 만약 본인이 좋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11학년 때부터 아니면 12학년 올라가서라도 대학교 수업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하죠. 이제 SAT하고 SAT2인데 SAT2에서 수학하고 과학 과목은 반드시 750점, 760점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800점 맞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760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 790점 맞았다, 와우 나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을 충족한 거예요.
유일하게 1번, 2번 요구사항보다는 3번은 너무나도 펀더멘털하고 베이직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수학이랑 과학을 잘한다는 거를 이제 객관적인 척도에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외에 지역대회나 국제대회나 국가대회 나가가지고 수상을 하세요. 아니면 계속 대회를 나가세요. 수학대회를 나가고 과학대회를 꼭 나가야지만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학과 과학이 필수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상위 공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거, 또한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영역에서 증명이 돼야 되고, 이러한 네 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본인의 원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기초과학과 수학 외에도 본인이 엔지니어링과 기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원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도 5가지로 하겠는데, 첫 번째는 그거가 되겠죠. 수업 외적으로 내가 공학이나 기술과 관련돼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지만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서머캠p 갔다 오세요.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캠프를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활동인데, 이 활동들이 첫 번째 outside course requirement와 어떻게 다르냐면요. outside course requirement는 학문적인 활동이에요. 즉 온라인 수업을, 아니면은 온라인 렉처를, 아니면은 특정한 팟캐스트를 내가 얼마나 자주 듣느냐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학과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내가 얼마나 하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엔지니어링 클럽, 스템 클럽, 로보틱스 클럽이 있겠죠. 요 부분을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와서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코딩이에요. 코딩을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고 싶다면은 11학년 때부터 반드시,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반드시 코딩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코딩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제목이 재밌죠. Local STEM Activities. 이것도 2가지로 제가 얘기할게요. Local STEM Activities라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학교 주변에 있는, 아니면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STEM 관련된 학회나 회의나 컨벤션에 자주 참여하세요. 참여해가지고 그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스템에 대한 장점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공유하는 거죠. 그 장점을 가지고 지역 학교나 지역 사회에 멘토든 아니면 튜터든 이러한 형식으로 꼭 기여하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미니 리포트. 누구는 흔히 논문을 쓰라고 해요. 근데 안심하세요. 고등학생들은 논문 못 써요. 쓰는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또 써서 제출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등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스템,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면은 최근에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3장에서 5장짜리 레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AI와 뭐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코딩과 엔지니어링과의 관계, 아니면은 엔지니어링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은 AI 교육과 고등학교의 생활, 이와 같이 랜덤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세요. 이런 글과 더불어 또 어떤 리포트를 써야 되냐면은 온라인 가면은 최근 스템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일주일에 1개씩 서머라이즈 하세요. 이와 같이 그 스템을 엔지니어링 가고 싶은 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했던 5가지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는 수업 외적인 그 교육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은 여름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캠프를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관련된 활동을 무조건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나 아니면 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은 학문적인 호기심,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증표가 되기 위한 이러한 미니 리포트를 반드시 작성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템은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거든요. 스템은 대학교와 무관하게요. 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링크, 그 stemstudy.com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 장학금 기회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한번 보고 그 장학금을 신청을 하세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재정 보정, 이거와 별도로 내가 공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나라나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많은 장학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5, 6, 7월 달에 많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때 본인이 한번 이거를 준비하는 거는 금전적인 면에서도 좋지만 또한 내가 과연 엔지니어링을 갈 수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1차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 슬라이드는 총 6가지 내용을 갖고 얘기할 텐데, MIT,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죠. 그럼 MIT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MIT는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우리는 엔지니어링 오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충족사항이 뭔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본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cademic Excellence라고 나와 있죠. Academic Excellence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학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점도 수학이랑 과학 쪽으로 매우 좋아야 된다는 거고, 또한 난이도가 있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저도 이거를 100번 이상 말했어요. 학점을 따질 때는 전공 관련성, 난이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MIT가 제일 먼저 보는 요건사항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Standardized Test예요. SAT, SAT2, AP 점수 좋아야 돼요. 기본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는 공부들이 중요하지만 이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요건 1, 2예요. 아직도 충족해야 될 게 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나는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점수를 내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MIT 못 가요. 왜냐면 MIT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3, 4, 5, 6을 나갈 텐데 1, 2는 충족했어도 3, 4, 5, 6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관적인 변수는 뭔지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challenge themselv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challenge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수업을 듣고 내가 수학이랑 과학이 자신 있어도 내가 자신 없는 영역에 도전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그러니까 대회 같은 걸 말하겠죠. 아니면은 학교 밖에 있는 무슨 활동을 참여하는 이러한 나의 컴포트 존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길 바라요.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엔지니어링 가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 이력서를 봐요. 그러면은 얘가 뭘 잘하는지는 알아요. 성적 봐도 수학하고 과학은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활동들도 수학이랑 과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 MIT는 그런 학생을 원해요? 아니죠. 왜냐면은 challenge themselves. Do not expect students to challenge themselves in all areas, but challenge themselves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수학이랑 과학을 잘한다면 영어에 챌린지 하든지, 아니면 활동들도 리더십에 챌린징 하든지, 이와 같이 내가 불편해하는 그 무언가에 도전하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뭐냐면은 대회랑 연관을 지을게요. 그 다음에 논문이랑 연관을 지을게요. 챌린지라고 돼 있지 거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챌린지는 뭐냐면은 논문도 발표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회도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대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본다는 거니까 너무나 내가 어떤 상을 탔냐 안 탔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MIT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꾸준히 노력하는, 도전하는 정신을 원서에서 보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본인의 지원 원서를 통해 가지고 이력서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students should pursue the things they love, but it is okay if you haven't found what you love yet. 봅시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걸 못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못 찾아도.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요구사항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 찾았다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찾고자 하는 흔적은 남기고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거를 말하지 아무것도 안 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세요. 대학교는 그러한 흔적을 보고 싶어 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무언가는 못 찾아도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히 그거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론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흔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안주하고 나 뭐 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다면은 생각을 바꾸세요. 무엇이라도 해보세요. 결과가 안 나와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게 챌린징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에요. 6가지 중에서 2가지 항목이 이러한 노력하는 흔적을 보고 싶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잘 봅시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은 객관적인 점수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였죠? 결과가 없어도 돼요. 하지만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인재를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나요? 대학교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이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보면은 또 볼게요. We want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community service. 오케이.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네팔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오고 뭐 남미 가서 갔다 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잖아요. 여기서 계속 읽어볼게요. To encompass 뭐뭇을 포함하고 싶대죠. 뭐냐면 요 intellectual and ethical engagement 2가지 요건이 나요. 첫 번째는 intellectual, 지적인 활동.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들은 이제 tutoring 하고 mentoring이라는 활동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남과 공유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대학교에선 그걸 원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ethical하다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ethical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봅시다. 다른 뜻으로는 social advocacy예요. 사회적 불의나 부정의에 대해서 맞서는 그 어떠한 활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그 가장 아이디얼한 건 이거겠죠. 내 주변 학교에 보면은 그 공립학교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이에요.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잘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가가지고 수학 그 튜터링과 멘토링 한다고 칩시다. 이 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첫 번째, 여기서 말했던 intellectual activity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ethical, 즉 STEM이나 과학이 현대사회 발전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데 이런 게 공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튜터링을 하는 것. 결국 그러한 적극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돕고자 하는 이러한 그 멘토로서의 흔적들 또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Students today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common good. 이게 무엇일까요? common good. 한국 학생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common good이라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common good이라는 거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뭐 관여하고 있는 활동들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들에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기여를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의 디스크립션에서 I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보다는 we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됐다.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다. 이런 식의 나의 개인적인 발전보다는 사회적인 발전, 집단적 발전, 공동적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 6가지 항목을 한번 나눠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6개지만 크게는 3가지로 나눠져요. 항목 1,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2는 기본이에요. 공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수 좋아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한 흔적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여유 시간이나 학교 밖의 시간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바쁘게 무언가를 하면서 나의 전공이나 나의 개인적 발전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MIT가 원하는 학교의 인재상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공대 가는 학생들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요. 근데 상위 공대를 못 가는 이유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요. 오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 포인트, 두 슬라이드에 통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력서를 한번 재평가하고요. 또한 MIT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나의 흔적들, 그 다음에 내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진 다음에 그게 없다면은 지금부터 만들어 가고요. 그게 있다면은 앞으로 더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공대를 가면은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 학생들은 공대 가는데 많은 점에서 유리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학교에서 원하는 요소들을 다 충족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피세요.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진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단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점이 있으면은 저희 DI 파트너스로, DI 프랩으로 이메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그 준비를 한번 잘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